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필요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 2개를 시설하여 측정하였더니 주 접지와 A 사이의 저항이 86옴, A와 B 사이의 저항이 156옴, B와 주 접지 사이의 저항은 80옴이었다. 자, 이때 필요기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소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많이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에 소문제로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지 이 소문제가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필요기의 접지 저항, 즉 접지 저항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라우시 브릿지법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고안한 방법인데요. 접지 저항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어떨 때냐면 3개의 접지 저항이 있고 그 3개의 접지점 간의 저항값들을 하나, 둘, 3개를 알 때 각 극의 접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예로 들면 문제에서 필요기 접지 공사를 했는데 그 접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접지라고 해서 R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 2개 A와 B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RA, 여기를 R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 접지와 A 사이의 저항이 86옴이었고요. A와 B 사이의 저항이 156옴이었고요. 주 접지와 B 사이의 저항이 80옴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사이사이의 저항들을 3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콜라우시 브릿지법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는 3권선 변압기에서 각각의 임피던스를 구할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자, 매우 유사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R주라고 해서 주 접지 저항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것들은 더해주고 반대편 마주보는 친구는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6 더하기 80 빼기 156을 해주게 되면 자, 이 값은 5옴이 나오게 됩니다. 5옴이 나오게 돼요. 자, RA를 보겠습니다. RA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해주고 여기는 더해주고 여기는 빼줘야 돼요. 그러면 86에서 156을 더해주고 80을 빼줍니다. 이거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RB도 해보겠습니다. RB도 2분의 1에 80 더하기 156 마이너스 86을 해주면 특정 저항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기의 접지 저항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R의 주접지 저항 5옴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2번 접지도체, 보호도체, 접지 시스템, 내부 필요 시스템, 개통접지, 보호접지 중 이 중 해당되는 것, 맞는 것을 빈칸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시험지에도 가, 나, 다를 쓸 수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각각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접지도체부터 보호접지까지 총 6개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C 112항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은 이런 설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고 각각을 매칭시켜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매칭시키는 정도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용어를 보시면 자, 1번 개통접지, 전력개통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개통을 대지와 연결하는 것, 그것을 개통접지라고 한다. 두 번째, 보호도체, 보호도체는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 감전에 대한 그런 보호 등 포함해서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보호도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보호접지입니다.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쪽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호접지라고 하고 거기에 제공되는 도체는 보호도체가 돼요. 그 다음에 접지도체는 무엇이냐? 보호도체랑 좀 다릅니다. 용어 정의가. 한 점과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접지도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이나 공통으로 해서 접지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 구성된 설비를 말하게 되고요. 마지막 필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뇌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뇌격. 뇌격은 뭐예요?
낙뢰로 인한 충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물의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오게 된다면 개통, 설비 또는 한 점과 도전성 경로 또는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접지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거, 이거는 보호 도체가 아니라 보호 접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기나 계통을 개별이나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의미하게 되죠. 자, 이거는 접지 시스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어 중에서 3개를 골랐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각각을 좀 채워 넣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부분 점수가 존재하니까 혹여나 내가 위에 것만 맞더라도 다 부분 점수 있거든요. 가운데 것만 맞으면 가운데 거에 대한 부분 점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최대한 내가 머리를 굴려서 답을 맞힐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틀리더라도 맞은 것에 대해서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최대 사용 전압 6900V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위한 시험 회로도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의 경우 86년부터 2023년까지 겨우 거의 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출제되는 동안에 그림이 조금 이렇게 PC형 기기가 없어지고 소문제가 좀 줄어드는 이 정도의 변형만 있지, 여기 최대 사용 전압이 바뀌는 그런 수치 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이하시면 혹시나 추후에 또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수치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딱 그림을 봤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작아요. 작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전원측을 떼서 그림을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게요. 자, 잘 보이세요?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 번호가 있고요. 105에 6300이라는 전압비가 나와 있고, 트랜스포머 변압기 2대가 있고요. PT, 포텐셜 트랜스포머죠. 계기용 변압기가 있고, V2 전압기에 미리암페어 전류계, 접지, PC형 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 소문제부터 볼게요. 소문제는 총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전원측 회로에 전류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 1에서 5번 중 어느 곳이 적당한가? 라고 했습니다. 자, 1에서 5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데, 자, 우리 전류계는요, 전원측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측에 가장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이제 전원측 회로에 전류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시험 시 전압기 V1으로 측정되는 전압은, V1은 뭘까요? 자, 여기입니다. V1으로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는 조건이 그 전에 뭐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어요. 만약에 있으면, 지금처럼 있으면 소수점을 표현하면 안 되고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합니다. 이거 꼭 지켜주세요. 이 조건 잘 봐야 됩니다. 없으면 뭐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 있으면 소수점 표현 안 하면 됩니다. 반올림하면 돼요. 자, 그래서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V1은 이 양단의 전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압을 알아야지만 V1에 걸리는 전압을 알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지금 최대 사용 전압 6900V와 105에 6300이라는 전압비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시험 기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즉 KC 135항에 따르면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다음 전압에 가했을 때 견디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를 가했을 때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시험 기기, 시험을 할 기기의 시험 전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6900에 1.5배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것을 가하면 1350V가 됩니다. 1350V. 자, 1350V가 이 P시험기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쪽과 아래쪽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것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네요. 아, P시험기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결국에 뭐예요? 이 트랜스포머의 2차 측 전압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350V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압기 2차 측을 알았으니까 1차 측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왜죠? 바로 전압비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이 변압기의 구조를 보시면, 결선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 우리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렬 연결에서 어떻습니까? 분배됩니다. 분배돼요. 그런데 아래 변압기, 위에 변압기 둘 다 건수비, 전압비가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비율로 이 1350이라는 전압이 나누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2분의 1이 2분의 1 수준. 자, 이쪽에도 2분의 1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배되어서 걸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일정 수치를 우리가 1350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수치로 바꿔 놓겠습니다. 뭐 계산 금방 5175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놔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거칠 때 어떻게 돼요? 전압비가 고려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원 측, 1차 측이 더 낮습니다. 2차 측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로 갈 때는 전압이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350에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만히 보니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어야 되는데 양단을 따라가 볼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곧 V1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V1의 전압은 두 개예요. 노란색과 빨간색 이 두 개인데 지금 구조가 그럼 결국에 뭡니까?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 그러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압과 이 전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 여기는 직렬 구조라서 전압이 분배되었지만 여기는 병렬 구조라서 전압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비를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자, V1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전에 구한 거 뭡니까? 135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전압이 작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압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6300분의 105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86.25V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이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야 돼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소수점을 없애야 되니까 이 2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 2는 어떻죠? 반올림이라는 거는 1부터 4까지는 내리고 5 이상은 올리는 거잖아요. 2는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이 86V가 된다고요. 그러면 정답이 뭐라고 돼야 됩니까? 여기는 86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어 문제죠, 완전. 그래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기 P시험기기의 전압이 2차 측 전압이고 분배되어서 걸리는데 이때 전압비를 고려를 했을 때 1차 측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여기가 다 86V로 동일해야 된다. 왜냐?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전압계 V2로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V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건 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PT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PT. 자, PT가 뭐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목적이 뭡니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계기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한다는 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준다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림에 따라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은 11,000에 110이죠. 11,000에 110.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11,000, 여기가 11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기기기에서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라고 배웠습니다. 즉 그림에서는 11,110이라고 했지만 이 그림이 사실 이 그림 도면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압비는 11,110V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왼쪽은 뭐냐면요. 전원 측이에요. 전원 측. 1차 측이에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요. 부하측이에요. 부하측. 그러니까 여기가 전원측, 여기가 부하측이 되는 거죠. 포텐셜 트랜스포머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거니까 이 도면상으로 11,110이 아니라 여기가 전원측, 여기가 부하측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11,110 이 도면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1350이 여기가 11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서 V2를 보겠습니다. V2를 구하면 여기에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1350이 걸리는 거예요. 1350. 1350에 권수비 얼마입니까? 11,000분의 11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103.5V가 나오게 됩니다. 103.5V. 여기는 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런 거 조건 없으니까 그냥 103.5까지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PT의 설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PT 계속해서 고전압, 저전압으로 변성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PT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전압기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어느 정도 낮아야 하는데 135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전압이에요. 7kV를 초과하는 전압, 특고압입니다. 특고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압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압계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PT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P시험기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류계 미리암페어 설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전류계가 이렇게 접지 쪽에 가 있죠. 즉 뭐냐면 이 P시험기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할 때 P시험기기의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서 절연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전류계를 여기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연 강도 측정, 뭐 이렇게 누설 전류의 측정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계 절연내력 시험을 위한 회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55제곱밀리미터 전장 6km인 3심 전력 케이블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여 전기적 사고점 탐지법의 하나인 머레이 루프법으로 측정한 경로가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이 되었다라고 한다.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 지칭하는 요 지점이 평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여기엔 검육에 G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했다라고 했어요. 머레이 루프법은 휘스톤 브릿지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머레이 루프법 지중전선로의 고장점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짚는다면 이 측정점에서부터 사고점까지 요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만큼인지 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전장은 이 선의 전체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km, 또 이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km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부터 예를 들어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매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 거리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x가 되는 거예요. 6 하면 1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x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이 파란색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2l-x입니다. 여기서 l은 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l에다 6을 집어넣으면 12-x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항이 또 거리,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항을 비교하여 휘스톤 브릿지법으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휘스톤 브릿지법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쪽에 저항이 100옴이라고 했고요. 이쪽에 저항이 20옴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상이기 때문에 3심 전력 케이블이기 때문에 3개의 선이 있을 거예요. 3심, 그쵸? 근데 여기에 일선 지락사고, 한 개의 선이 대지와 만나는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가운데 선이 이렇게 지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고점까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건전상의 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락사고가 발생한 이 선과 이렇게 이어주게 되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단락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을 쓸 때는 고장이 발생한 선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선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 둘을 이어주고 여기에 있는 선들도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거 두 개를.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측정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점을 사고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했죠? 2l-x라고 했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12-x라고 했죠. l에다가 6을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러면 휘스톤 브릿지법의 원리에 따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므로 대각선의 곱은 이 대각선의 곱과 같은 상태여야만 평형이 된다. 따라서 100 곱하기와 x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100x라고 쓸게요. 100x는 20 곱하기 12-x가 된다라는 방정식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이걸 전개하면 240이 되고요. 여기는 20x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00x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20x가 넘어가게 된다면 120x가 나오게 되고요. 240이 나와서 따라서 x는 몇 킬로미터? 2km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2km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뒀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두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서 x를 계산하면 여기는 당연히 10km가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여기가 2km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를 x로 두고 계산하면 그 x가 10km가 나와요. 그런데 10을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선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측정점을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라고 했고 우리가 사고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2km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고점을 제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고점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점이 위에 있다면 여기 거리가 되겠죠. 측정점부터 거리면 뭐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모호하지 않게 잘 주어질 예정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원리는 다 휘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걸 x로 두든지 상관은 없다. 하지만 사고점이 아래다. 지금과 같이 아래로 주어진다면 2km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답안지의 그림은 3상 4선식 전력량계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PT와 CT를 사용하여 미완성 부분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이 어디 갔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그러니까 문제와 그림이 같이 띄워지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그나마 조금 크게 키우고자 다음 페이지에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뭐라고요? PT와 CT를 알맞게 결선해서 전력량계의 미완성 결선도를 완성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처음 해보실 때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결선된지도 모르겠고 지금 뭘 그리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문제는 같은 그림 연결하기입니다. 같은 선을 연결하는 거.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1S P1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면 좀 교재 그림 참고해 주세요. 이게 최대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1S P1, 2S P2, 3S P3, P0, 3L, 2L, 1L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P1, P2, P3, P0, 1S, 1L, 2S, 2L, 3S, 3L 그리고 접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뭐부터 연결할 거냐면은 P1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결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하지 않을 것.
아무리 같은 것을 연결한다고 해도 곡선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문제에서 이런 그리기 문제에서는 다 이런 접속점에 관련된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두 선이 교차될 때 여기는 접속점이 찍혀 있고요. 여기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찍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접속이라고 보고요. 찍혀 있지 않은 경우를 비접속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접속을 나타내곤 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접속점을 안 찍으면 비접속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1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P1. 자, P2 연결을 해볼까요? P2. P3 연결을 해볼까요? P3. 자, P0 연결을 해볼까요? P0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P1은 P1끼리, P2는 P2끼리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계속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S가 있죠? 1S는 여기서 끌어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뭐예요? 1L이죠? 1L은 여기서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그리는 거는 좀 보기 쉽게 색깔로 하는 거지 절대 시험장 가서 색볼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검정색 볼펜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접속점 찍으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이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L 마저 해볼까요? 2L. 2L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S도 해야겠네요. ES는 여기서 넘어오겠습니다. ES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그리다 보면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되실 텐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잘 이었다는 것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가 어디서 와야 되죠? 3S 여기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L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접지가 되어 있어요. 접지. 근데 이 접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P0, 1L, 2L, 3L 부분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P1의 한쪽, P2의 한쪽, P3의 한쪽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접지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P0, 1L, 2L, 3L 부분은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P1의 한쪽, P2의 한쪽, P3의 한쪽을 묶어서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력량계의 결선도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동작사항을 읽고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시오. 단 예시에서 주어진 접점들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동작사항부터 8번 동작사항까지 8개의 동작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점의 예시가 총 8가지가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의 예시들을 활용해서 이 주어진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라는 문제인데 사실 시퀀스 문제에서는 모두 동일한 개념에서 다 파생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빈출 문제라고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시퀀스 문제가 모두 다 빈출 문제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원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요즘 출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접점을 뚫어놓고 접점을 채우는 문제 또는 접점을 주고 선을 그리는 문제 옛날처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퀀스 문제 지금 보시는 거 한번 잘 학습을 해 놓으시면 아, 저래서 이 위치에 이 접점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동작사항을 1번부터 8번까지 읽어보면서 접점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동작사항을 보시면요.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어 M1이 회전하고 T1이 여자되며 MC1 보조 접점에 의해 GL이 점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작사항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각각의 소자를 보시면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MC, 전자 접촉기, MCCB, 배선 차단기, M1, M2, 전동기, PB, 푸시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MC1, 전자접촉기 1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 램프 WL이고요. T1은 타이머 1, T2는 타이머 2, FR은 플리커 릴레이, GL은 그린 램프, RL은 레드 램프, 초록
등 빨간 등이죠. 그쵸? 그 다음에 YL은 옐로우 램프, BZ는 버저입니다. 버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접점을 채울 건데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작상 1번에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 돼요. M1이 회전한다.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되어서 이 접점이 닫혀서 전류가 흘러 M1이 회전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PB라고 있습니다. PB는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은요, 내가 누르는 순간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즉시 이전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 되고요. B 접점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기존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MC1이 여자 되어 M1이 회전하고 T1이 여자가 된대요. 그래서 PB1을 누르면 전류가 이렇게 여기 나눠지죠? 이쪽으로도 흘러 들어가서 T1이 여자가 됩니다. 자, T1이 여자가 되면 MC1의 보조 접점에 의해서 GL이 점등된다. MC1의 주 접점은 이 친구들이에요. 주회로에 있는 접점이다 라고 해서 보조 접점은 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PB1을 눌렀을 때 MC1의 보조 접점에 의해서 그제서야 GL이 점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어떠한 접점이 있어야 돼요? A 접점. 평상시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내가 MC1에 신호를 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이 A 접점이 붙어서 GL이 점등되어야 하니까 여기에는 A 접점은 A 접점인데 MC1에 A 점점이 와야 됩니다. 이 이름이 달라지면 안 돼요. MC1과 MC2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이거나 하면 오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니까 이 부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작상 보시면 이때 PB1을 떼어도 자기 유지가 된다. PB1을 떼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르긴 눌렀어요. 그런데 손을 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을 떼는 순간 이전 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작을 유지시켜주는 자기유지 접점이 없다면 전자접촉기 1번은 바로 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렀다 떼더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접점, 이 부분을 자기유지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A 접점이 있어야 되고 MC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PB1을 누르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MC1이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보조 접점 하나 붙고 여기도 붙어서 GL 점등되고, 여기 자기유지 접점이 붙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던 것이 옆길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저 여기서 손을 떼더라도 여기 길이 끊기더라도 기존의 길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3번 동작상 보시면 T1 설정 시간 후에 MC2, T2, FR이 여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T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T1의 설정 시간을 약 10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PB1을 누르는 순간 타이머는 시간을 재기 시작하겠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요. 누르면 1, 2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잽니다. 그러다가 1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MC2, T2, FR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0초가 지났을 때 접점이 붙을 수 있는 한시동작 순시복귀 A 접점을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고, 그때의 명칭은 T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접속이 되면, 접점이 붙으면 전류가 흘러서 MC2가 여자가 되니까 이 부근에는 B접점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지금까지는 이 접점이 B접점인 건 아는데 여기 이름은 몰라요. 아직까진. 그냥 B접점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자 되면 MC2가 여자가 되고 T2도 여자가 되고 FR도 여자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작상에는 지금 2번에만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A접점이 있습니다. 이게 MC2의 자기유지를 담당하는 자기유지 접점이에요. 보통 코일 위에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접점은 A접점인데 MC2의 A접점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작상 볼게요. 5번 동작상 보시면 4번이죠. 4번 보시면 MC2의 보조 접점에 의해서 무엇이 점등된대요? L이 점등된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접점, MC
2를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C1이 소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MC2 보조 접점에 의해서 RL은 점등되지만 MC2 보조 접점에 의해서 MC1이 소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MC2에 B접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데 변형이 된다면 여기가 빈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MC2가 있는 것이고요. GL은 MC2가 떨어지면 MC1 소자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소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작사항 보시면 FR 여자시 YL은 플리커 회로 B접점에 의해 동작한다. 자, YL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YL은 FR이 여자가 되었으면 B접점에 의해 동작한대요. A, B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렇게 해서 B접점을 FR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B접점은요. 항상 단자가 있으면요. 세로 쓰기를 할 때는 왼쪽에 B접점에 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쓰기를 할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PB0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EOCR도 아래쪽에 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간혹 이렇게 선을 길게 그려서 좀 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B접점을 그리실 때 이렇게 옆으로 떨어뜨려서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호가 없는 기호거든요. 이게 떨어뜨려서 그리는 기호는 A접점, 오른쪽에다 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가로쓰기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A접점 표시를 하는데 B접점처럼 왼쪽에다가 이렇게 단자를 떨어뜨려서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B접점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단자에 붙여서 길이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리커 릴레이 접점을 그리실 때 삼각형을 이렇게 양쪽에다 그리게 되는데요. 이 삼각형을 색칠을 해도 되고요.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빗금을 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머에서도 이 삼각형에 색칠을 해도 되고 색칠하지 않아도 되고 빗금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편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번 동작사항에 의해서 YL이 B접점에 의해 동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FR에 A접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만약에 FR이 여자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옐로우 불이 들어오고 이 시간이 예를 들어 2초다. 그럼 2초 뒤에는 그제서야 삐 하고 울리고 또 2초 지나면 버저 꺼지고 옐로우 램프만 들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삐 하고 경보를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런 것에 보통 플리커 릴레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T2 설정 시간 후에 MC2가 소자되고 M2가 정지한대요. 자, T2의 설정 시간 후, 예를 들어 T2를 똑같이 15초로 해볼까요? 15초 좋습니다. T2의 설정 시간 후에 뭐가 소자된대요? MC2가 소자가 된대요. 아까 전에 B접점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T2의 설정 시간 후에 MC2가 소자가 되니까 여기에는 한시동작 순시복귀 B접점 T2로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L이 소등이 같이 되고요. 이때 YL과 부조는 동작을 정지하게 되겠죠. 여기가 끊기게 되니까. 자, EOCR이 동작하면 회로를 차단하고 EOCR이 동작하면 여기에 있던 B접점이 떨어져서 A접점으로 가게 되고요. 이 뒤쪽은 다 끊기게 되고 뭐만 동작해요? 화이트 램프만 점등이 되어서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퀀스, 미완성 시퀀스로 완성을 해봤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동작사항을 1번부터 차근차근 그려나갔어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반복해서 여러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퀀스 감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 저뿐만이 아니라 송건우 강사님이나 남민수 강사님 그리고 이재영 원장님의 그런 시퀀스 강의들을 좀 꾸준히 보시다 보면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시다 보면 이런 감각들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다음 논리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논리식을 주고서 소문지를 푸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먼저 이 논리식을 논리 회로로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그린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논리 게이트들이 이입력 논리 게이트로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 낸드 게이트로 그리고 노얼 게이트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 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리 논리식이 변형되어서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그림을 좀 그려 놓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입력 낸드 게이트로만 바꿨을 경우, 두 번째는 노얼 게이트로만 변환했을 경우에 각각의 논리 게이트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결과값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NOT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력이 입력과는 반전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진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 NOT 게이트를 NAND 게이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입력에 자신의 입력 하나가 더 들어가서 NAND 게이트로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AND 게이트가 이 버블이 없는 이런 형태가 AND 게이트였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버블을 추가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AND 게이트에 버블을 추가했으면, 즉 부정을 했으면 다시 부정을 해줘야지 그 AND 게이트 자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는 거를 우리가 NOT 게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NOT 게이트를 밑으로 가져와서 AND 게이트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접속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접속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논리식 그리고 시퀀스 밸류를 그릴 때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점을 찍지 않았다면 이 점선은 분기선은 접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서도 다 이렇게 접속점에 대한 표기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접속과 비접속을 구분할 수 있게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접속점을 반드시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AND 게이트는 뭐라고요? 그냥 멀쩡한 AND 게이트에 다시 NOT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을 해줬다. 그래서 AND 게이트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AND 게이트로 OR 게이트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입력 측에 NOT 게이트가 2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AND 게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리 본래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입력 OR 게이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입력 측에다가요. 버블을 2개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OR 게이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출력 측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버블을 그려주는 건 똑같은데 NAND 게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지금은 NAND 게이트로 변환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논리 게이트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왜 바꿨냐면은 변환하기 쉽도록 바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버블 쪽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NAND 게이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버블 하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NOT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여기, 이게 하나가 이쪽에 온 거예요. 그 그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NAND 게이트 하나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NAND 게이트로 바꿀 때는 NOT, AND, OR가 각각 이렇게 바뀌는데 AND 게이트는 그냥 NAND 게이트 그려주고 버블 붙인 다음에 또 부정을 해주면 되는데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OR 게이트를 몸통은 AND로 바꿔주고 각각 출력과 입력에 버블을 붙여준 다음에 입력 측 버블에다가 NOT 게이트 2개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논리로 NOR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이 NOR 게이트를 보시면 NOT 게이트는 동일하게 이 입력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NAND 게이트를 NOR 게이트로 바꿔주면 동일해요. 그 값은. 그런데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좀 달라집니다. NAND 게이트에서 AND 게이트 할 때는 그냥 부정해주면 끝났잖아요. 자, NOR 게이트에서 이 비슷한 게 OR 게이트죠. 반전되는 게 OR 게이트에서는 OR 게이트에 버블 붙여주고 부정하면 끝입니다. 즉 NAND 게이트의 AND의 경우와 NOR 게이트의 OR 게이트 경우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양이. 그 다음에 이 2개가 유사한데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 OR 게이트에다가 입력체에 버블 붙여주고 바꿔준다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NOR 게이트를 AND로 바꿀 때는 자, 기존의 AND 게이트 모양을 떠올립니다. 먼저. 모양을 떠올려요. 그 다음에 몸통을 뭐라고요? 바꿔줘요. 몸통을 뭘로 바꿔주냐면 OR 게이트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 측에 버블 붙여주고 입력 측에 이렇게 버블을 붙여준다. 그 다음에 이 버블 하나가 뭐라고요? 버블 하나가 NOT 게이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 채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도요. 이 문제도 이제 5번 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은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식을 논리식 회로로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 뭐예요? y는 a 플러스 b의 c 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1번. y는 a 플러스 b의 c의 바다라는 논리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논리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입력이 a, b, c죠. a, b, c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 B, C를 먼저 표현을 해주고 이 출력이 Y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시험지에서는 주어져 있거나 주어져 있지 않은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선으로 칸을 비워놔요. 자,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할까요? B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이 B 또는 C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논리합과 논리곱 중에서는 논리곱이 우선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B와 C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가 쭉 가요. 근데 C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만납니까? 낫 게이트를 만납니다. 낫 게이트. 그래서 낫 게이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두 개가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엔드 게이트에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만나는데 A와 무엇으로 만납니까? OR 게이트로 만나는 거예요. 이 출력이 A와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OR 게이트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출력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은 풀 수 있는데 2번과 3번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으로 토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이 입력 낸드 게이트만 최소로 이용해서 그리라는 겁니다. 자, 먼저 낫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입력 A, B, C를 그려주고 낫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로 바꾸면 이 입력 낸드 게이트가 됩니다. 이러면 낫 게이트 하나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어떻게 바꾼다고 했습니까? 멀쩡한 엔드에다가 부정을 해주고 멀쩡한 엔드에 부정을 해주고 끝에 출력에 한 번 더 부정. 그러면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A에서 쭉 와서 그 출력이 OR 게이트에서 만나는 건데 OR 게이트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입력 측의 버블, 출력 측의 버블 해준 다음에 몸통 바꿔서 입력 측은 낫 게이트를 해준다. 그런데 입력 측의 버블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그럼 여기 쪽에 입력에 보시면 기존에 이런 버블이 하나 있습니다. 낫 게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낫 게이트를 하나 더 그릴 건데요. 부정의 부정이므로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남아있겠죠. 그러면 A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뭐만 남아요? 이게 바뀐 낸드 게이트 하나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위치는 상관없이 우리가 논리식을 올바르게 표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2번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2번에는 1번의 논리식을 표현한 것을 노어 게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똑같이 입력을 써주겠습니다. A, B, C로 써줄게요.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도 낫 게이트부터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입력으로 노어 게이트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가 이제 바뀔 때 문제가 되잖아요. 노어 게이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준다 했죠? 몸통 바꿔주고 입력 버블 2개 붙이고 출력도 버블 붙인다. 근데 그 입력 측 버블 2개는 각각의 낫 게이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C에 있는 이 낫 게이트와 방금 전에 붙일 낫 게이트가 서로 지워지겠죠. 그럼 C 쪽은 그냥 과감하게 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B 쪽에 있는 선만 낫 게이트가 붙겠죠. 이렇게 노어 게이트로 변환된 낫 게이트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노어 게이트로 바꿔준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쭉 옵니다. 근데 여기는 OR 게이트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출발해요. 일단 문제 없습니다. 출발을 쭉 하다가 뭘 만납니까? OR 게이트를 만납니다. 근데 OR 게이트에서는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버블 붙여주고 출력 측에 부정 해주고 표현해주면 되죠. 이것이 곧 뭐예요?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부정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노어 게이트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회로를 이 입력 노어 게이트로 최소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단 접속점을 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문제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또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 레더 다이어그램이 주어지고 PLC 프로그램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출제되곤 합니다. 우리 시퀀스 유접점 회로가 있고 무접점 논리 회로가 있고 이렇게 PLC로 따졌을 때 사실 출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 PLC 프로그램입니다. 레더 다이어그램.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파생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그 원리를 알고 계시면 이 PLC 프로그램이 시퀀스 논리 회로 또는 시퀀스 유접점 회로와 연관이 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구 초료에서 해당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이 프로그램 명령어를 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수험생이 이제 PLC 프로그램 명령어를 뭐라고 써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왜냐? 똑같은 명령어인데도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 문제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tr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시작. 그런데 A 접점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A 접점 시작. 이거에 동일한 논리로 로드가 있고요. LOAD. 그 다음에 LD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LD. 자, 그 다음에 이제 B접점 시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STR not 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STR N 이라고도 하게 되고 load not 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아니면 LD I 이런 식으로 부정, 인버스의 뜻을 나타내는 I를 붙여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STR이나 LD나 로드가 들어가면 뭐다? 시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엔 특별히 예시로 not이라고 해서 비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는 다 비접점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병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str and가 보시면 번지가 없어요. 이렇게 PLC 프로그램 내에서 번지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해서 없는 경우에는 이런 거는 다 그룹 간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tr and라고 되어 있어서 and가 직렬 연결, 그룹 간 직렬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str 만약에 or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룹 간 병렬 연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tr and라고 되어 있지만 A and B라고도 보통 표현을 해요. A and B. 이거는 그룹 간 직렬 연결 또는 OB 하면 그룹 간 병렬 연결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다가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STR이라고 하는 차례 0번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STR이라고 하는 건 A 접점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접점을 반드시 표현을 해주고요. 그 접점 위에 번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A 접점을 그려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뭐라고요? P00라고 써줘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0번은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or이라고 돼 있어요. or은 병렬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접점이 마치 커패시터 기호처럼 생겼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약간 직류전원처럼 이렇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면 안 되고요. 최대한 길이를 맞춰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P01이라고 될게요. 되셨습니까? 자, 5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지는지 보니까 str no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줄밖에 없단 말이죠. str not이면 비접점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밑에다 적어야 되는데 왜 str not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은 str not, or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str and가 있어요. 아, 그 말은 str과 or이 만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고 str not과 or이 만나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과 내 그룹, 이전의 그룹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str not을 B접점으로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이때 B접점은 7시에서 1시 방향으로 그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P02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해서 P03죠. 여기도 5월도 이렇게 그려주고 P03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줘요, 여기랑. 그런데 여기 그룹이랑 여기 그룹이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직렬로 만났다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직렬로 연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4번 차례까지 끝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and not입니다. and는 and, 직렬로 연결은 연결인데 무엇으로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비접점으로 직렬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접속점 잊지 마시고 and not이니까 P04. 그 다음에 out입니다. out은 이제 출력인데요. 출력이 여기에는 지금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출력을 그릴 때에는 괄호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출력이라는 기호가 없으면 동그라미라도 표현합니다. 동그라미로도. 그래서 괄호, 동그라미 다 된다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P10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위에다가 P10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괄호 안에다가 P10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예를 들어서 레더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채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레더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왼쪽 최상단을 보는 겁니다. PLC는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왼쪽 최상단을 보시면 P00가 있었어요. 그쵸? P00가 A 접점으로 있으니까 아, 이거는 STR 또는 로드 또는 LD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속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P02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P01이 있어요. 아, P00와 P01은 서로 병렬 관계에 있구나. 그 다음에 P0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P02에도 병렬로 P03가 있구나. 그런데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이 서로 점이 2개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아, 이거 그룹 간 직렬 접속이구나. 그것이 만나서 직렬 접속이 끝나서 하나로 몸체로 만들어준 다음에 P04로 와서 and not이라는 명령어로 연결이 되었구나. 마지막에는 P10이라는 그런 출력을 나타내었구나라고 정리를 역순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PLC 문제 이거 말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하신다면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보시고 PLC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사실은 이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든지 간에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창의력도 올라가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